경찰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업체들 간의 소통과 돈독한 관계 형성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퀴네 카운티 경찰서 중앙지구대와 조지아 한인 범죄 예방위원회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 협회 등은 공동으로 오늘 오전 둘루스 소재 모차르트 제과점에서 경찰관과 커피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퀴네 카운티 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는 기념품을, 장소를 제공한 모차르트 제과점 측은 커피와 빵 등을 제공했습니다. 중앙지구대 CT 라파넬리 지구대장은 경찰들과 지역사회 관계 증진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We haven't done it in a while because of the pandemic, and I'm very thankful for the community, the Asian Korean community, to help bring this thing together. We want to continue to build and foster and maintain those relationships that we built prior to COVID, and with recent events, it's even more important to bring us together. 조지아 한인범죄 예방위원회 박형권 이사는 한 달에 2차례씩 지역 경찰관들과 함께 경찰관과 커피를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하며 한인들과 경찰들 사이에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를 여러 번 했는데요. 한인들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아시안들은 타민족들, 중국,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참석이 많았는데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참석이 없었습니다. 이 계기로 한인들도 이렇게 경찰들하고 지역 커뮤니티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서 우리 아시안들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차별을 받는 거를 막으려면 이런 데를 커뮤니티에 참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찰관들에게 전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 김종훈 회장은 지구대에 지역 순찰 증가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다음 경찰관과 커피를 행사를 위해 둘루스 경찰 측과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자회사 SK 배터리 아메리카 SKBA가 내년 초 제1공장 본격 가동을 앞두고 대규모 직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달 2차례 채용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오는 24일과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각 커머스시 레니어 테크 칼리지 잭슨 캠퍼스와 에디슨시 조지아 퀵스타트 훈련센터에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SKBA 관계자는 조지아로부터 받은 많은 지원을 직원 채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과 지역 개발에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측은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제1공장이 완공되는 올해 말까지 1,0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까지 제2공장을 완공한 후에 2023년 본격 생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지난 19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의 공장 방문 당시 제3공장과 제4공장 건설을 예고하면서 총 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한인 변호사협회 스몰펌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제8차 온라인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와 인종차별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강사는 풀턴 카운티 파니 윌리스 검사장과 제이시 해커 FBI 애틀란타 지국장이 참여하며 진행은 홍수정 변호사와 구민정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2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257만 8,109명, 누적 사망자는 58만 3,00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3,21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74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7만 1,460명, 누적 사망자는 17,2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4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2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1만 6,331명, 신규 375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기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5,471명, 누적 사망자는 1,050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0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003명, 누적 사망자는 1,25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9,798명, 누적 사망자는 94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2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6,951명, 누적 사망자는 90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5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807명, 누적 사망자는 43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1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17세 고등학생 다닐라 프레이지어의 빠른 판단이 아니었다면 데릭 쇼빈은 여전히 미니애폴리스 경찰관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쇼빈 전 경찰관은 20일 배심원들로부터 3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순간, 가장 길고 명확한 비디오 영상을 촬영하면서 꿋꿋이 서 있던 10대는 쇼빈의 유죄 판결 후 미네소타주 팀 왈츠 주지사 및 쇼빈의 이모를 포함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이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소녀가 촬영한 영상은 세계적인 인종 간 정의운동을 촉발시켰고 이후로 유죄 판결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45주년을 맞은 애틀랜타 필름 페스티벌이 22일 개막합니다. 애틀랜타 필름 페스티벌은 아카데미 어워드가 인증한 몇 안 되는 영화 축제 중 하나이며 올해 페스티벌에는 9,300여 편이 넘는 작품들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스티벌은 조지아 홈그로운, 라틴 아메리칸, 여성, 흑인, 그리고 LGBTQ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상영이 진행됩니다. 영화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방법은 3가지로 집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 자동차 영화관 2곳이 운영되며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된 영화관에서 상영하실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2번째 판결에서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 논평을 피하면서도 반기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의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과 다르게 나왔던 올 1월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지난 주말 시카고 컵스 3연정을 위닝 시리즈로 가져갔지만 어제 뉴욕 양키스 원정 2연전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양팀의 7회까지 각각 한 점씩만 기록했고 이후 8회 말 양키스가 2점을 더 추가하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오늘은 저녁 6시 30분부터 2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브레이브스의 선발 투수는 신의 이안 앤더슨, 양키스는 베테랑 코리 클루버가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4월 2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